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시가 국가유산청의 수질 개선 효과가 없으면 경포 인공분수를 자진 철거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은 250억 원이나 되는 시민 혈세로 도박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라는 3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24일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에 제출된 강릉시 사업계획서입니다. 명승인 경포호의 생태 환경이 악화돼 볼거리와 수질 개선을 위해 분수를 설치하고 홍보관과 명승 보존 활용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5월에 분수와 멀티미디어 시설 계획을 냈다가 보류되자 사업 계획을 변경했고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강릉시장 직인이 찍힌 확약서가 제출된 것이 공개돼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분수시설이 수질 개선에 효과가 없으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포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 모임은 3차 기자회견을 열고 김홍규 시장이 250억 원의 시민 혈세로 도박카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시민의 혈세 250억을 쓰고 문제 생기면 철거하면 되지. 그럼 철거하는데 또 얼마나 들까요? 자, 경포를 2번 죽이는 거죠. 설치하면서 죽이고 또 철거하면서 또 훼손할 거 아닙니까? 반대 시민들은 강릉시가 시민 모임에 대해 반대만 하고 대안은 없다고 왜곡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개적인 경포 수질 검사부터 시작할 것을 이미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모임이 주도한 분수 설치 반대 온라인 서명에는 보름 만에 4,3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분수 설치 문제에 대해 터놓고 얘기하자는 반대 시민단체의 요구에 강릉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행정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경포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며 확약서 존재를 인정했지만 공식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신 도립공원인 경포호에 실제 사업을 하려면 강원도 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르면 다음 달 중 심의를 거치고 결과에 따른 입장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근 속초시에서 반대 여론을 듣지 않고 설치를 강행했던 26억 원 영랑호 부교 철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훨씬 규모가 큰 경포 분수 설치 사업이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평창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자발적으로 돈과 땅을 기부해 대학 캠퍼스 유치가 추진됐었는데요. 20년 넘게 지역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개교가 흐지부지되고 짓던 건물도 방치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입니다. 평창 읍내에서 약 5km가량 떨어진 약수리 일원. 공사 현장임을 알리는 가림막과 출입금지 푯말이 설치돼 있습니다. 안쪽에 들어선 건물은 공정률이 95%에 이를 정도로 완성된 모습입니다.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자리입니다. 건물도 다 지어졌지만 방치되고 있고 출입문도 굳게 잠겼습니다. 수원여대 평창 캠퍼스 유치 사업의 시작은 지난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민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재를 모아 28필지 4만 5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당시 광의전문대학 측에 기부했습니다. 2005년 건물 골조 공사만 마친 채 대학 측 재정난으로 무산돼 7년간 방치됐고 2012년부터는 수원여대가 땅을 인수해 연수원을 건립하려다 2015년 평창 캠퍼스 건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017년 교육부 인가까지 받으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학내 갈등으로 공사대금 미납과 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또다시 흐지부지 7년째 멈춰 있습니다. 지역이 가라앉고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나니까 주민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12,000평 정도 기부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27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나라 어느 백성들이 지방자치 한다고 솔선수범 앞으로 누가 나가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통령과 평창군 등의 국가시설이나 공공시설로 활용을 촉구하는 동시에 학교 측에는 조속한 공사 재개 또는 부지 반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수원여대 측은 올 연말부터 공사를 재개하고 건물 및 부지 활용 용역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창군과 매각 관련 논의도 했지만 진전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들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신규 캠퍼스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거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여 년 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학 유치에 나서며 지방자치의 우수 모델이 될 거란 기대가 컸지만 사업이 오랜 시간 표류하면서 지금은 골칫거리로 전락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100일의 첫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강원도에서도 유행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가 많은데요. 정부는 대책반을 꾸리고 예방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소아과, 대기 화면에 환자 이름이 계속 늘어납니다. 보호자와 어린이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100일의 환자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같은 건 안 나오는데 기침 때문에요. 좀 쉬었다고 하고 또 좀 쉬었다고. 강원 지역에서도 100일의 환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도내 100일의 환자는 지난 7월 정점을 찍고 잠시 주춤하다 추석 연휴가 있는 9월 중순 이후 30명대로 증가하더니 10월 말에는 다시 100명까지 늘었습니다. 100일에는 100일 동안 기침하는 병이라는 뜻의 2급 법정 호흡기 감염증입니다. 감기와 증상이 비슷하지만 발작성 기침이 4주 이상 지속되면 100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100일의 기초 예방접종이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져 면역이 떨어진 학령기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약한 성인과 달리 소아청소년의 경우 중이염과 폐렴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학원이라는 데서 밀집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주 옮을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도 독감, 백일해처럼 기침으로 전파되는 호흡기 질환이 늘어나자 교육당국은 교내 소독 등 학교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통신문을 통해 주기적으로 100일의 감염 정보를 안내하고 5일간 질병 결석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확산세에 정부도 대책반을 꾸리고 임신부와 성인 추가 예방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춘천시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올해보다 1.43%, 232억 원 증가한 1조 6,43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이 늘면서 전체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정부 세수 결손의 영향으로 증가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춘천시는 실효성 낮은 사업을 축소해 아낀 재원으로 육아 기본수당 등 복지 예산을 확대하고 서면대교와 GTX-B 춘천 연장 등 SOC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원주시의회 소속 모 의원이 공무원 인사에도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의원이 원주시가 진행하는 사업에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달 초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시청 공무원 인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고 당시 인사 업무를 총괄한 전 행정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전 행정국장이 해당 의원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인사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현재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가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과시하는 녹취 내용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관련 녹취 파일 5개를 추가로 공개했는데 녹취에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 지사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경선 기회를 얻은 김 지사가 자신에게 감사 인사를 했다고 말하는 명시 발언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태 지사 측은 단식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니 지금 와선 도왔다는 사람이 왜 이리 많냐며 단식 농성에 가며 컷오프의 부당함을 알려 경선 기회를 얻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를 컷오프하고 대통령 캠프에 있던 후보를 단수 공천한 것이 문제라며 정쟁에 휘둘리지 않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의 얼굴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의원 7명의 피해 사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의회별로는 강원도의회 1명, 춘천시의회 1명, 강릉시의회 5명입니다. 강원경찰청은 모두 의원들의 사진을 합성해 이메일로 협박한 점으로 미뤄 같은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IP와 이메일 등을 통해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넘어갔던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매입합니다. 강원도는 민간 낙찰업체와 다음 달 초 계약 절차를 마무리하고 터미널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속초항 국제여객 터미널을 낙찰받은 업체가 터미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판단해 2억 5천여만 원의 항만시설 사용료를 부과하고 업체의 설득을 거쳐 다음 달 초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금액은 모두 9억 1,770만 원으로 강원도가 세입 처리할 항만시설 사용료와 제세 공과금,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5억 3,800만 원입니다. 양구군이 12사단과 협약을 맺고 을지 전망대 안보 관각을 재개합니다.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1km 남쪽 지점에 있는 을지 전망대는 임시 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하루 4차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을지 전망대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휴장에 들어간 뒤 전망대 신축 공사로 5년째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응급의료기관 간 협력을 돕는 응급의료지원단이 발족했습니다.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에 마련된 지원단은 강원도 응급의료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개발과 연구, 응급의료 현황조사와 평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강원도는 의료 재난 상황에서도 의료인들의 헌신으로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원단이 응급의료기관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생했던 동해시 가금 농장에서 다수의 방역 미흡 사항이 확인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달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동해 산란계 농장의 경우 방사사육을 하며 농장에 방역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장 관계자 모두 소독하지 않고 농장에 출입했고 농장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월군이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현장에서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합니다. 이달부터 도입한 모바일 현장 결제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 체납자의 과세 자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체납자가 신용카드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과 각 지자체는 다음 달 말까지를 지방세 세외 수입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미납 또는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 등을 납부받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셋째 자녀 이삭의 학습비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횡성군은 지난 2021년부터 18세 미만 셋째 자녀의 학습비를 매월 최대 5만 원, 넷째 자녀는 매월 최대 8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224명에게 총 6,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횡성에 주소지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정이 지원 대상으로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연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사범대학이 춘천교대와의 통합 방식은 흡수 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원대 사범대는 입장문을 통해 춘천교대가 강원대 사범대학 안에 초등교육과로 흡수되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직원 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대 대학본부는 두 대학의 협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사범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성 화진포 해양박물관이 리모델링과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개관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